안녕하세요. 나침반 선생님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있죠?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탕평정치와 세도정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숙종부터 영조, 정조, 그 다음에 순조, 헌종, 철종 때까지 자, 이 시기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이죠. 자, 먼저 영조와 정조의 업적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특히 이 영조와 정조는 항상 시험의 단골 메뉴니까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로 이 세도 정치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지 살펴볼 거예요. 특히 세도 정치기에 일어난 농민봉기, 홍경래의 난이라든가 임술 농민봉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이제 먼저 탕평 정치의 전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인과 남인들이 인조 때 이후에 이제 붕당 정치를 전개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현종 때의 예속 논쟁을 거치게 되면서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격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현종의 뒤를 이어서 숙종이 왕위가 되는데요. 이때 세 차례에 걸쳐서 환국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돼요. 환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권 세력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즉 남인에서 서인으로, 서인에서 남인으로, 다시 남인에서 서인으로 다시 집권 세력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특정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이른바 일당 전제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예컨대 서인이 집권하게 되면 모든 관직을 다 서인이 다 독차지하게 되고, 남인이 집권했을 때는 남인이 모든 관직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특정 붕당이 권력을 독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비판 세력의 존재를 허용했던 그러한 붕당 정치의 원칙이 변질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또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서인이 분열하게 되는데 이 남인에 대한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경파가 노론이 되는 것이고 온건파가 소론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왕권은 약화될 밖에 없죠. 특정 붕등이 권력을 차지하다 보니 그 과정 속에서 왕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 붕당 사람을 등용을 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탕평론이 제기되긴 했습니다만 숙종 때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바로 영조와 정조 때 바로 이 탕평 정치가 전개되죠. 자, 그럼 먼저 영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는요, 각 붕당의 온건파들을 이른바 탕평파라고 불러가지고 이들에게 주요 관직을 줌으로써 이제 이들을 탕평파라고 해서 육성했다. 자, 탕평파를 육성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로 서원을 정리합니다. 자, 원래 이 붕당이라는 것은 바로 학연과 지연을 근거로 해서 이제 붕당이 형성이 됐죠. 자, 어느 서원 출신이냐? 같은 서원 출신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같은 세력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 서원이라는 것은 바로 붕당의 온거지이고 당파 싸움의 근거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서원을 대대적으로 정리했다, 없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자,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어요. 자, 이조 전랑 어떠한 역할을 하죠? 바로 문반의 임사를 담당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후임자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각 붕당에서는 서로 이 이조 전랑직을 독차지하라고 했고, 이제 이조 전랑이 예컨대 서인에서 나온다면 서인 출신 사람들만 등용을 하게 되고 남인은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조 전랑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영조는 이러한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예컨대 바로 후임자 추천권을 없애는 그러한 방식으로 개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균역법을 실시하는데요. 이 균역법은 다음에 경제사 부분에서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신문고 제도를 부활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조의 손자죠. 영조의 손자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업적도 상당히 많고요. 이 정조 같은 경우에는 노론이라든가 소론, 자, 노론, 소론, 서인이 분열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노론, 소론이죠. 자, 노론, 소론, 그 다음에 남인을 골고루 기용을 했고요. 특히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 규장각을 설치를 했습니다. 원래는 왕실 도서관이었는데 이것을 정조 때 주요 정치기구, 비서의 역할, 또 과거제를 주관하도록 함으로써 아주 중요한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정조 때 최고 정치기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규장각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진 관료들을 재교육시키는 초계 문신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이 정조였어. 그러니까 이 초계 문신들은 바로 정조를 뒷받침하는 세력이 되겠죠. 따라서 이 초계 문신제도 정조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모든 권력이라는 것은 군권, 병권에서 나오죠. 그래서 정조는요, 국왕을 호위하는 이른바 장용영이라고 하는 군대도 설치를 해가지고 왕권을 뒷받침하도록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죠. 자, 화성을 건설을 했습니다. 수원, 오늘날 수원이죠. 여기다가 화성을 쌓아서 바로 정조의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곳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화성 꼭 중요하니까 정조하면 화성이죠. 특히 이 화성을 건설할 때 이제 거중기를 이용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통공 정책을 실시해서 자유로운 상공업을 장려를 했고, 특히 이 서울 출신들, 천대받던 이 서울 출신들을 규장각, 제일 중요한 기구인 규장각의 검서관에 기용하는 등 바로 서울 출신들에 대한 그런 제한, 그 다음에 이제 차별을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영조와 정조 때의 이러한 그 붕당 정치는요, 이런 붕당 간의 정쟁 완화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뭐 의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력한 왕권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붕당 간의 대립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왕권으로 붕당 간의 대립을 억제한 것이었습니다. 미봉책이란 것이죠. 따라서 정조가 죽은 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들이 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기 때문에 왕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세도 정치가 전개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도 정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도 정치는요, 바로 순조, 헌종, 철종 3대 60년 동안 자, 왕의 외척들이 이제 모든 권력을 독차지했던 형태였습니다. 대표적인 가문으로서 유명하죠?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순조나 헌종, 철종, 순조는 12살, 헌종은 7살의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왕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철종도 원래 강화도에서 유배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뭐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왕의 외척 가문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특정 분당도 아니고 이제 소수의 특정 가문이 권력을 차지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정부패가 심해지게 되고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게 됐습니다. 특히 과거제도가 문란해졌고 매관매직이 성행했습니다. 매관매직은 관직을 사고 판다 이겁니다. 자, 고을 사도 등의 가격이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남동구청이다, 뭐 구청장이다, 혹은 뭐 인천시장이다. 이러한 지방관의 이러한 그 가격이 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직을 산 사람들은 당연히 그 관직에 있는 동안 백성들로부터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자신이 쓴 돈을 보충하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었습니다. 불법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세제도가 문란해졌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세금은 이제 삼정이라고 했습니다. 전정은 이제 토지세가 되는 것이고요. 군정은 군포에 대한 것입니다. 군포 납부. 그 다음에 환곡은 원래 이제 춘궁기 봄철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이제 붙여서
이제 걷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제도였는데요. 이 환곡제도가 문란해져서 백성들의 삶을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백성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세도 정치기에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홍경래의 난, 유명한 난이죠. 1811년에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고요. 1862년에는요, 이 해가 임술년인데 이제 진주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적으로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농민 봉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농민의 저항입니다. 자, 홍경래의 난이 있고 임술 농민 봉기가 있습니다. 자, 홍경래의 난의 원인은요,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과 지배층의 수탈, 즉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고요. 자, 어떤 사람들이 주도했느냐? 바로 몰락 양반이죠. 자, 홍경래 자체가 평안도 지역의 몰락 양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산 노동자, 자, 신흥 상공업자, 빈농 등 이러한 사람들이 주도해서 일으켰고요. 자, 청천강 이북 지역을 모두 장악을 하게 되면서 기세를 올렸습니다만 결국 진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62년에는 임술년인데 바로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죠. 자, 원인도 역시 삼정의 문란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주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거의 모든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워낙 이제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암행어사를 파견해서 탐관오리들을 처벌하라고 했고, 특히 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이라고 하는 기구도 설치해서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자, 그러나 그 해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한 것이고요. 자, 우리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영조와 정조의 정책, 그 다음에 세도 정치와 그 다음에 농민 봉기, 여기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